뵙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이유 원인이 뭐냐면은 이제 지난번에 프로그램 논의를 할 때 우사님께서 제가 그 대구광역시 교사 직무연수를 매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교사 직무연수를 해갖고 교사들한테 마음공부 지도를 하는지 교사 직무의 연수에서 하는 그대로를 재현을 하시오. 그래가지고 오늘 그 재현을 합니다. 재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누구예요? 교사를 누구를 교사라고 그래요? 교사가 누구야?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지. 선생을 교사라 그러고 꼭 학생을 가르쳐야만 교사라고 하죠. 우리 일상수행의 요법 8조가 뭐예요? 가르칠 줄 모르는 나를 잘 가르치는 나로 돌리자. 여기에서 교자가 가르칠 교자죠. 예, 그래서 내가 나를 가르치면 다 뭐다? 교사다. 예, 그래서 이번 훈련 기간에는 전부 다 내가 나를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 됩니다. 예,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저는 이렇게 내가 나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모이면은 무엇을 시키냐면은 탁 묻는 질문이 뭐냐면 이 훈련에 뭐 들어왔냐고 물어. 뭐하러 오셨냐고. 예. 저도 이렇게 대구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이렇게 인성교육을 해달라고 초빙을 딱 받으면은 운전대를 딱 잡는 순간부터 내가 뭐하러 가는가. 그걸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 이야, 진짜 오늘도 그 연수원에 가가지고 교사들을 만나면은 절대로 바깥으로 시비하면서 내 정신 다 뺏기지 말고 오로지 내가 나를 온전하게 만나는 연수가 되도록 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탁 챙겨가지고 갔다 옵니다. 그러면 진짜 1박 2일이 됐든 2박 3일이 됐든 온전하게 나만 만나고 오지 바깥으로 교사들 데리고 시비 안 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연수에 들어온 훈련생들을 보면은 막 어떤 훈련생은 막 틈만 나면 방에 들어가서 자고 눕고 쉬려고 숨는 훈련생이 있는가 하면 막 어떤 훈련생은 완전히 남자한테 눈이 나가갖고 그 남자만 바라보는 훈련생이 있는가 하면 막 어떤 남자는 완전히 여자한테 넋이 나가가지고 막 3박 4일 그 여자만 바라보다 가갖고 법이 한 개도 안 들어가. 그리고 막 어떤 훈련생은 보면 막 계속 시비를 해. 상대방을 보면서. 그래가지고 막 1박 2일, 3박 4일 다 시비하다 낭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돼가지고 되겠어요, 그래?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훈련에 들어오신 공부인 여러분들은 어떤 훈련이 될 것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오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신수양 요지 강의를 하면서 정신이 뭐예요? 정신이 또 이렇게 물어본다고. 정신이 뭐예요? 마음이 뚜렷하고 고야하여 분별성과 주사학생이 어깨는 게 이 정도는 돼야 되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정신 차리세요, 정신 좀. 그러면 이제 정신 차리세요, 정신 좀 하면서 정신이라는 단어는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써요. 그런데 정확하게 정신이 뭔지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정신이라 하면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마음이죠. 누구 마음? 정말 여러분들 3박 4일 동안요 내 마음 안 잡으면 정신 못 차립니다. 다 차릴 것 같지만은 많이 빼앗겨. 그래서 첫 번째 정신이라 하면 해놓고 마음이요. 마음이 첫 번째가. 그래서 진짜 첫째도 내 마음, 둘째도 내 마음, 셋째도 내 마음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보면 눈이 어디로 달렸어? 눈만 뜨면 그냥 밖이 보여, 밖이.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 속으로 막 집중을 하면서 정신 차리려고 내 마음 안으로 내 심지를 들고 파는 사람은 적어. 그런데 그냥 바깥으로 남의 심지는 너무도 잘 파. 잘 보이거든.
그래서 이제 뭐 가정에서도 주로 막 정말 정신 못 차리는 가정을 보면은 막 남편은 부인 심지 마음 파기 바쁘고 막 부인은 남편 심지 파기 바쁘고 막 자식은 부모 심지만 파고 있고 막 부모는 또 자식 심지만 파고 있고 이래요. 이런 집은 보면 막 아유 정신이 어디 있는가 모르겠더라고 나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인데 내 마음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내 마음 상태가 어쩌야 되냐, 내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었을 때 내가 정신이 차려진 거고 정신수양이 된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여기에서 두렵다고, 근데 이 두렵다고 이거를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우사님께서도 이 단어를 정확하게 다 사전 찾아가면서 아주 그냥 원론적인 해석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두렵다 이걸 사전을 찾아보면 내 마음이 흐리거나 가리지 아니하고 또 엉클어지지 아니하고 아주 분명하다 이렇게 나와요 사전에는. 뜻이. 그런데 내 마음이 뭘로 다 엉클어져 버리냐, 문제는 내 마음 엉클어지고 내 마음이 가려버리고 내 마음이 막 흐려버리고 이렇게 내 마음을 어둡게 해버리는 이 주범이 뭐냐면 분별성과 주착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분별성과 주착심은 뭔가를 정확하게 잡아내고 정확하게 찾아내서 정확하게 원리적으로 청소를 해버려야 정신이 돌아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는 거고, 뚜렷하고 고요하여 이제 분별성 나오죠.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가 정신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분별성은 뭐냐, 또 사전을 찾아보면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성질, 나누는 마음, 이것을 분별성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정말로 두 개로 쪼개는데 단련이 너무 잘 돼 있어. 지금 뭐 공부가 돼가지고 나는 쪼개고 나누고 갈라버리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도 가르고 있어. 그리고 또 주착심은 사전을 찾아보면 뭐냐, 붙잡는 마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주자가 머무를 주자입니다. 머무를 주.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에 딱 머물러 가지고 붙어 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 이걸 주착심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분별성과 주착심 두 개가 있는 이상은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분별성 뭘로 쪼개고 그 다음에 쪼개가지고 뭘 잡느냐 했을 때 우리는 거의가 다 예쁘고 믿고로 나눠요. 나눠요 안 나눠요? 그 다음에 믿고, 나는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는 저 사람이 너무 미워. 그래가지고 밉다 하는데 마음이 딱 붙어갖고 안 떨어지면 어때요? 그 사람만 보면 밉죠.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정말 나한테 대들고 말 안 들고 수업 시간에 떠들고 수업만 하자면 누워 자고 이런 애들은 믿게 돼 있어요. 이런 애들이 나는 정말 이쁘더라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없네. 밉다고. 저도 수업을 해보면 그냥 여기 훈련 와가지고도 막 머리를 땅에 박고 차고 그러면 별로 안 이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운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미운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저놈은 항상 내 수업 시간마다 잔다. 여기에 마음이 딱 주착이 되면 정말 매일 그 반에 수업 들어가면 그놈이 눈에 띄어. 그리고 좀 내 말을 잘 들어. 그리고 성적도 괜찮아. 이런 아이는 왠지 내 눈에 들어와 갖고 저 애는 좀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을 딱 들어가면 그냥 예쁘고 믿고가 쪼개져 버려요. 애들 앉혀놓고도. 그런데 교무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교당에서 이 교도가 내 속을 겁나게 썩인단 말이야. 공부하라 하면 공부도 아니요. 그래서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고 따지기만 하고. 그러면 그 교도가 예쁘겠어요? 믿겠어요? 그리고 좀 교당에서 뭔 일을 좀 잘해 시키는 대로 이렇게 그러면 저 교도는 참 괜찮고 이쁘다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붙어버리면은 이제 법회 시간에 연단에 올라가 갖고도 교도 앉혀놓고 예쁘고 믿고가 쫙 나눠지는 거예요. 그거 교감이 정신 차린 거예요, 못 차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려면 지금부터 이제 제가 질문을 하면 무조건 이 정답을 얘기해. 어문 소리 하지 마시고 정답 있잖아요. 자,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하도 물으면 어문 소리를 해. 그리고 막 자기 말만 막 하니까는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지고 수업을 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아예 이렇게 정답을 적어놓고 가르쳐버리니까 너무 진도가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으면 무조건 정답이 있으니까 이대로만 대답하세요. 예. 자, 여러분은 예쁜 인간입니까? 미운 인간입니까? 정신 돌아왔습니까? 제가 예쁘게 보여요? 밉게 보여요? 아이고 안 속네. 그래갖고 조금 전에 내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왜 이영은 교무는 해피려면 나한테 갖다 마이크를 들이대가지고 나를 쪽팔리게 만드냐? 그래가지고 그냥 금방 내가 밉다는데 주착돼 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내 말이 그때부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 미운 교감 강의 빨리 안 마치나? 이 생각만 하는 거야. 그래서 예쁘고 밉고가 없는 경지가 됐을 때 정신 차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뭐 원래는 없건만은 둘 다 진리다. 그런데 예쁘고 밉고가 서로 바탕을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나오는 게 진리요, 진리 아니요? 인자 곰타오님이 강의 안 했으면 이거 진리 아니라고 따지는 사람 나온다고. 그러니까 앞에서 그냥 작업을 너무 잘해주고 간 거예요. 예쁘고 밉고가 원래 없어. 그런데 예쁘고 밉고는 서로 바탕에 있다고. 그러니까 미운 것도 진리 맞지요? 그 다음에 이제 좋고 싫고. 저 사람 너무 좋아. 누구 기준이요? 제 기준. 병진교우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는 안 좋을 수 있거든. 그래서 저 사람 정말 좋다 하는 건 전부 내 주착이야. 그리고 저 사람 정말 싫다. 싫어. 싫다 하는 것은 누구 기준일 것 같아요? 도건. 그런데 또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또 가만히 보면 딴 사람은 좋아해. 그게 신기하지. 그래서 좋고 싫고가 원래 이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또 질문을 하면 답변하세요. 자,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에요? 싫은 사람이에요? 싫은 마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런데 이 싫은 마음 나오는 거 감춘이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영은 교무가 나를 힘들게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보는 순간 탁 싫은 마음이 나오면 아이고 이것이 진리구나. 싫은 묘유가 나왔네. 이렇게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들킬까 봐 막 싫어도 안 싫은 척 하는 거야. 나는 다 알거든 보이니까. 근데 나를 싫어도 안 싫은 척 하면서 이 속에서는 웃음이 안 나오는데 입만 웃어. 이것을 막 영혼 없는 웃음이라고 그러더만. 그런데 이 사람은 가만히 보면 싫어하면 안 되는데 싫어하는 마음이 나오니까 이 마음을 들킬까 봐 감추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싫다는 것을 진리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싫으면 아이고 참 싫은 진리가 나오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참 싫은 묘유네, 묘한 싫음이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이 원래는 없건만은 경계 따라 둘 다 진리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맞고 틀리고. 진짜 이 말을 제가 교사 직무연수를 해보면 교사들이 이 말에 너무 공감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정말 교육은 전부 다 맞고 틀리고로 이분법으로 지금도 가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 이유가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을 8살에 들어가죠. 들어가는 순간부터 배우는 것이 맞는 곳에 동그라미 치시오, 틀린 곳에 가입해 주시오. 이렇게 이분법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아버리니까 이것이 쪄들어 버렸어요 교육에. 그래갖고 못 벗어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학교에 살면서 도대체 이 맞다는 기준이 뭘까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화두가 걸립니다. 아무리 또 들고 파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맞다는 기준은 원래 없어. 그리고 맞다고 답을 제시하는 그 정답의 기준이 뭔가를 또 고민을 해본다고. 결국은 시험 문제 출제위원회 기준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세상에 마음공부 수업을 하는데 마음공부는 수행평가로 끝낸다 해놓고도 어느 때는 또 교육청에서 지필교사를 보라고 또 이 전달이 내려올 때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급히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시험을 치게 해서 시험지 답안을 걷어서 채점할 때 보면 전부 내 기준으로 채점하고 있더라. 그러니 시험 문제 출제위원 기준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으니 창의력이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틀렸다 이것도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안 적으면 다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틀리다의 기준도 교사 기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야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 교육계에서 이분법적으로 찢어지지 않고 나눠지지 않는 교육자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제 눈에 탁 띄었던 교육자가 누구였냐면 섬진강 시인 김용택 시인이 눈에 띄었어요. 그 양반이 어느 날 제가 맞고 틀리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KBS 그 아침마당 프로에 나와가지고 방송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무릎을 쳐버렸어요. 김용택 씨는 시인입니다, 시인.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섬진강 그 시골 학교에서 2학년 2반 담임 선생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시인이어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수업도 굉장히 시적으로 수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아침마당에 이 시가 우리 2학년 2반에서 나온 시인데 정말 대상이다, 대상감이다. 그래가지고 시 한 편을 가지고 나와서 아침마당에서 읽는데 제가 깜짝 놀라버렸어요. 한번 그 시를 읊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 시 써라. 시 써라. 뭘 써요? 시 써라. 제목을 뭘로 해야 되는데요. 너 한 번만 더 물으면 죽는다. 이게 시요. 여러분 이게 시입니까? 그런데 맞고 틀리고가 없어. 그러니까 정말 그 교실에서는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대소유무고 이게 진공묘유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릎을 쳐버렸어요. 맞네. 그래놓고 이제 김용택 시인의 시를 듣고 그런데 이제 2학년 2반에 김성민이라는 애가 썼다는 시요. 제 마음을 보니까 김용택 시인이나 나나 똑같은 짓을 교실에서 하고 있어. 나는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아셨어요? 모르시지? 저는 뭔 짓을 했냐면 일기 써라. 뭘 써요? 일기 써. 제목을 뭘로 해야 되는데 한 번만 더 물으면 죽는다. 나도 이러고 있더라니까. 참 이게 참 시였고 이게 사실이었구나. 깜짝 놀랐어. 근데 이 맞고 틀리고가 그런 거야. 그래서 맞고 틀리고는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있는 그대로 없고 많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뭐 싫든 밉든 뭐 당혹스럽든 없었든 다 묘유요. 맞아 틀려. 좋은 것과 싫은 것은 서로 바탕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둘 다 진리 맞지? 근데 맨날 좋은 것만 질리고 싫은 건 우리 이제 울산에 공부를 해보면 그래요. 교감님 앞에서는 둘 다 진리라고 해야 그래도 뭐 미움 안 당하고 이 시간 안 끌고 안 얻어듣고 가니까 내 앞에서는 맞디야. 둘 다 진리. 예, 그래갖고 이제 공부 끝나고 나가갖고는 싫은 것이 뭔 진리야. 그래도 좋은 게 좋지. 요래 풀어. 그래서 이제 이게 맞고 틀리고고 그 다음에 이제 잘하고 못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내가 뭘 좀 잘한다 그러면 잘한다의 마음이 붙어갖고 그 잘한 거를 내세우니라고 정신이 한 개도 없고 그것도 이제 물론 진리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또 못한다의 마음이 딱 붙어가지고 그렇게 진짜 그 원불교 교무를 하면 편할 것 같아요, 안 편할 것 같아요? 원래는 없건만은 둘 다 진리지. 그런데 안 편할 때가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절대 뭐 좀 시키면 못한다는 교도들이 한 90%예요. 그래가지고 저 모시님 오늘 뭐 좀 하세요. 나 시키기만 하면 교동 안 나와버려요.
꼬박이 교당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무는 어때요? 교당 안 나올까 봐 아쉬워서 그냥 넘어가지. 그렇지만 못한다는데 주착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면 대소유무 이치로 정신 세력 확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가 어떤 사람을 좋아할 것 같아요? 못하지만 해보겠습니다. 못한 것도 진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신앙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이런 교도를 만나면 반가워. 여러분은 잘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품이 꿈도 없이 깊이 잠들어 버렸을 때는 정말 성품이 정할 때, 정할 때는 내가 정말로 잘한다 못한다는 분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내가 뭘 잘하는구나, 어느 순간에는 내가 뭘 못하는구나, 이 두 마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둘 다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되고 안 되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뭘 하면 뭐 목적을 딱 정해놓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정말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어. 그런데 이제 어떤 주착심들이 주로 있냐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야 된다는 주착심이 있어가지고 안 되는 이 자체를 진리로 신앙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됐을 때 다 자살하고 싶고, 안 됐을 때 마음이 우울해지고, 안 됐을 때 좌절을 하고, 안 됐을 때 낭망을 해가지고 중리산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안 되면 안 된다. 이거 벗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옳고 그르고, 주로 이제 이 부분은 부부싸움 할 때가 엄청나게 많아. 그래가지고 거의가 싸움하고 와서 문답할 때 들어보면 내가 옳다에 주착돼. 그래도 끝까지 내가 옳디야. 근데 오늘은 지금 훈련 안 들어오고 내일 들어오는 이제 우리 울산교당 공부인이 하나 있는데, 시비, 선악, 염정. 시비는 옳고 그르고, 선악은 착하고 악하고, 염정은 더럽고 깨끗하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공부인한테 물어봐. 그 엄마하고 부인 이름을 유정이 엄마하고 유정이 아빠하고 봤을 때 누가 더 옳아? 당연히 내가 옳지요. 딱 이래. 유정이 엄마가 걸러먹었다 이거예요. 자기 마누라. 그 다음에 선악으로 봤을 때 누가 착해요? 누가? 당연히 내가 착하죠. 자기 마누라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되고 안 되고가 상관없이 되더라. 양면을 다 신앙하면서. 근데 일기 하나 있겠어요. 제목이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네가 없었더라면 엄마의 인생이 좀 편안했겠지. 그러나 정말 네가 없었더라면 이 엄마는 영영 철부지로 살았을 뻔했구나. 삶에 너라는 자식이 없었으면 삶의 양면성과 대소유물을 모르고, 우리가요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진짜 삶의 양면성을 모르고 죽는다? 성근교우님 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양면성도 모르고? 진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대소유무 이치에 맛 한 번 못 보고 죽는다? 진짜 허무할 것 같아요. 저도요, 내가 세상을 태어나서 살아가지고 죽을 때 이 대소유무 이치의 맛을 모르고 죽는다면 얼마나 허무할까? 허무하지. 죽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이치 모르는 사람은 속이 텅 비었어. 솔직히 말해서 교무님 저 속이 허해요. 손 들어봐. 다 꽉 찼는가 봐. 할 말이 없는데. 삶의 양면성과 대소유무를 모르고 이 생을 지나쳤을 뻔했구나. 텅 빈 충만함의 진한 맛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안일한 허무와 지루함 속에서 살아갈 뻔했구나. 부모가 무엇이고 자식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고 정성이 무엇인지 평생 머리로만 흉내내다 허로운 마음으로 재미없는 삶을 살 뻔했구나. 그러니까요, 자식을 안 낳아서 안 키워보니까 부모가 뭔지를 몰라. 자식이 뭔지를 몰라.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정성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평생
차만 내다 가는 거예요. 참 한심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엄마처럼 정말 자식 때문에 부모가 뭔지를 알아보라. 그러니까 교무님 있잖아요. 우리 애는요, 태어나가지고 내 뱃속에서 살 때부터 지금까지 속 한 번 안 썩였어요. 부모들은 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런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속썩이는 자식이 근본적으로 알고 보면 효자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대소유무 맛을 보게 해봐라. 그러니까 속 안 새긴 자식이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더라고 본 게.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방에는 막 진하게 막 자식이 그냥 어떻게 속을 세게 갖고 내가 대소유무 이치를 알았다고 그러면 막 더 좋대. 속 세겠다고 하면 더 기뻐. 아들아, 넌 진정 엄마를 키운 스승이고 진짜 부모는요 자식 때문에 커. 왜? 자식이 스승이어가지고. 진짜 자식이 속 안 썩이고 공부하게 안 하면요 진짜 부모는 하늘 높은지 모를 것 같아요. 내 자식 다 속 안 썩이고 다 잘 되는데 내가 왜 고개를 어디 가서 숙여? 근데 자식이 속을 새기고 마음대로 안 될 때 숙여봐라. 저절로. 어디 가도 큰 소리를 못 쳐봐요. 그러니까 스승인 거예요, 자식이. 그리고 뭐예요? 은인이요.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로구나. 야, 아까도 상인 교무님 강의하실 때 보니까 그 퇴임하신 교수 부인이 교무님 인자 우리 아들하고 나오고 말이 통해요, 말이. 본성이 통해요, 본원이 통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이렇게 같이 하는 도반이 아니면은 부모 자식 힘들어. 그다음에 네가 엄마를 힘들게 할 때 엄마는 너와의 관계를 정녕 끊고 싶고 도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너는 끊임없이 엄마의 관계를 놓지 않고 엄마를 붙들고 늘어졌다. 그땐 네가 정말 찰거머리처럼 느껴지기도 했었지. 근데 요새 이제 우리 공부방에도 고백할 때 들어보면 자식이 거머리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암만 뛰어놀라게도 안 나가. 원룸을 하나 얻어가지고는 자력생활을 하게 하려고 내보내려고도 안 나가. 그럴 때는 거머리 같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발로 머리를 걷어차이고 아빠에게 쇠 몽둥이를 얻어맞아 살이 찢겨 나가고 빨가벗겨서 밖으로 쫓겨나고 욕 얻어먹고 마음 탁 막아버리는 논리에 수도 없이 공격당하고 온갖 서름과 핍박과 협박 속에서도 늘 엄마를 찾았던 우리 아들,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원래는 어것만은 둘 다 진리입니다. 대소유무이치, 진공묘유, 조화, 공원정 이런 원리를 모르면은 다 부모들이 논리에 갇혀 있어. 논리에. 너로 인해 완전한 진공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고 있는 그대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지를 알게 되었다. 부모가 막 자식이 속을 썩일 때 어디로 들어가야 해요? 진공으로 들어가요. 진공으로. 원래는 억것만원으로 막 파고 들어가 버려. 요즘 엄마는 너에 대해 아무런 전제 없이 네가 무척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자식에 대한 아무 전제가 없다. 진짜. 그 다음에 저절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도 없어지고 잔소리도 없어지는구나. 이게 막 그냥 내 전제로 자식 변화시키려고 고생하다가 깨쳐버렸어. 잔소리가 안 나와요 요새. 너를 통해 어느 도단의 입정처에 경지에 이른 엄마는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있구나. 진짜 병진교우 하나를 놓고 내가 병진교우를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 어느 도단이요. 원래는 어것만은 다 진리인 이 존재를 갖다가 내가 뭐라고 언어로 이 사람을 규정짓겠어. 어느 도단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학교 갔다 돌아오면 어느 도단이 돌아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학교 갔다 오면 그냥 손 씻어라 발 씻어라 막 어느 도단이 아니라 언어가 아주 잡아 사람을. 그 다음에 이제 살다 보면 그냥 상대방도 어두울 때가 있고 나도 막 어두울 때가 있어. 근데 막 어두운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래가지고는
좀 마음 공부하는 사람 같으면 날마다 좀 싱싱하고 날마다 쌩쌩하고 날마다 좀 웃고 날마다 좀 받고 그러지. 뭐 공부한다는 사람이 돼가지고 저렇게 어두워가지고 뭔 공부한다고 그래요? 비난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조금만 찡그리면 큰일 나겠더만. 그래서 내가 도우님 이해가 100% 되는 것이 아유 그렇게 막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어둡고 찡그린다고 욕을 하니까 이미지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갖고 안 좋아도 밝은 척 하더라니까 나도. 속에서 악해도 착한 척 해야겠더라니까. 아 그래서 이미지 관리도 진리구나. 그걸 알 수가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긍정 부정. 정말로 지금 대한민국의 명강사들이 TV에 나와서 명강의를 하는 거 딱 들어보면 결론을 뭘로 딱 때려버리냐. 긍정 행복으로 때려버려 결론을.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완전히 긍정에 주착돼 있고 행복에 주착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부정은 진리가 아니라 하고 불행은 진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때려버려. 여러분도 지금 그러죠. 마음 공부하고 있는데 뭔 불행이 진리요? 그리고 뭔 부정이 진리요? 부정이 진리 맞습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 불행이 진리 맞습니다. 손 들어봐. 이렇게 참 원래는 불행 행복이었건만은 어느 때는 불행하고 어느 때는 행복한 이 둘 다가 진리입니다. 이렇게 강사들이 때려버려야 사회가 이분법으로 안 가고 원만한 공부길로 간다고. 근데 지금도 긍정 행복이야. 그리고 부정하면 그냥 조금만 부정스러운 짓을 하면 큰일 나. 지금도. 그 다음에 착하고 악하고. 근데 아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곤타오님 강의 중에도 가슴에 확 꽂히는 것이 대종사님은 착한 인간 만들려고 이 법을 펴내시거나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그 대종사님은 어떤 인간 만들려고 오셨어? 대소유무이치로 원만한 인간을 만들려고 오셨지 착한 인간 만들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은 착해야 된다는 데만 주착이 돼 있어갖고 솔직히 말하면 내 안에 악을 인정 안 해요. 그런데 아무리 착하다고 하는 사람도 악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넓고 좁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속 좁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좁은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래가지고는 내 속에서는 막 좁쌀만한 마음이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딱 감추고 누르면서 넓은 척 하는 거예요. 왜? 좁은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여자도 그렇지만은 남자들은 특히 장자리나 뭐 위로 올라가는 권위나 명예를 얻는 사람들일수록 대범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쪼잔한 우리 그 교장이다 실장이다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말이지 속에서는 그렇게 쪼잔함이 막 치열하게 움직이는데도 대범한 척 하는 것이 보여. 마음 공부하는 사람 눈에는 다 보여 그게.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우리 울산교당 그 교도님들 상을 방언에 요거 하듯이 다 이렇게 개인상을 만들어 주니까 교도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다 내 마음을 초음파로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찍어버려. 그래갖고 마음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 같다고 그래 교감님은 마음이. 어쩌면 그렇게 보고 찍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보여 분명히. 이게 속도 좁으면서 대범한 척하네 이게 보여. 그래가지고는 이제 정말로 내 속에서 진리로 인정이 안 되고 안 받아들여지고 화해가 안 되는 것은 이름이라도 지어가지고 계속 화해를 해보려고 불러보자. 이걸 제가 이제 한번 화랑구에서 실시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악녀하고 화해가 안 돼갖고 막 이름을 이악녀라고 지어가지고 막 악도 진리다를 받아들이려고 막 이악녀 막 이러고 막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서교장님이 그걸 보면서 저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그래서 이제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이 마음을 들여다보고 화해가 안 되는 부분을 찍어서 지어야지 제가 어떻게 지어드립니까? 그랬더니 좋아요. 그러면 저는 이름을 서대범이라고 질래요. 그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멈추지도 않고 입에서 탁 튀어나온 말이 대범 좋아하시네 서쪼잔이라고 하세요.
이게 나도 모르게 안 멈추고 평소에 이제 평소에 교장님이 쪼잔하면서도 대범한 척 하는 것을 하도 반한 게 그게 쌓였어 내 안에. 쌓여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브레이크가 안 잡히고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왜 이미지 관리도 안 하고 막 아이고 대범 좋아하시네 서쪼잔이라고 하세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불쾌합니까? 쪼잔은 진리가 아니라고 쳐내면서 대범한 척하고 사셨던 교장선생님이 불쾌하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시간 이후로 나를 안 봐봐라. 말을 안 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갖고 한 3일을 나도 안 마주치고 싶은데 어느 날은 그냥 갑자기 그냥 적어서 오고 계셔. 막 숨자니 민망하고 만나자니 괴롭고 막 한장하겠어. 그런데 그래도 뭐 어떡해요. 갈 길은 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제가 옆에 하면 확 고개 돌리고 가. 안 쳐다봐버려 이제. 네. 그렇지 얼마 쪼잔해. 그러면서 대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이제 너무 괴롭잖아요. 사실은 저도 괴로웠어요. 야, 좀 멈춰야 되는데 왜 이렇게 튀어나오냐. 그 한 3일을 말을 안 하고 괴로워하시더니 당신도 괴로우니까 해결하고 싶죠.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서 해결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일기 기재를 하면 좀 시원해지니까 해보자. 그래갖고는 막 A4 용지에다 제 욕을 막 바가지로 써요. 한 3장을 욕을 써버린 거예요. 내 욕을. 그러니까 좀 시원해. 그러면서 쪼잔도 진리가 많네. 그것이 이제 쏙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날아갈 것 같죠. 괴로웠다가요. 문제 하나 대소유무 이치로 풀리면요. 진짜 창공을 날고 싶어. 이 양반이 풀리니까 날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생전 출근하실 때 행정실 안 오셔. 제가 행정실장을 했는데 안 와. 교장실도 바로 오지. 근데 그날따라 행정실 문을 열고 탁 들어오시는데 깜짝 놀래버렸어요. 제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실장 차리고 저기서 들어오니까 뻘떡 일어났지. 놀래갖고. 서쪼잔 출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 교장님은 쪼잔하고 화해를 했어. 그런데 진짜 공짜는 없다는 것이 진짜 아플 만큼 아프고 치열하게 괴로울 만큼 괴롭고 나서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서 교장님한테 누가 쪼잔하다고 하든 높다고 하든 그냥 자유로우셔. 표정이 보면 공부가 정말 원만하게 잘 되셨어.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 그릇이 넓어야 된다. 여기에 주착돼도 문제고 좁으면 안 된다. 여기에 주착돼도 문제예요. 그래서 병진 교우님 그릇이 넓은 게 좋아, 좁은 게 좋아? 원래는 없건만 제가 아니 좀 넓은 게 좋다고 해야 내가 강의를 해볼 만한 안 속네. 그래 그릇이 없건만 없는 것이 그릇 없는 것이 제일 좋아. 그릇이 없어버리면은 좁은 거 넓은 거 다 담어. 근데 내가 넓은 그릇이면은 그냥 넓은 것만 담으려 하다가 진짜 쪼잔해지고 쪼잔하면 안 된 그릇이면은 쪼잔한 걸 못 보다가 일생 가버려.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썰렁화.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의외로 썰렁하면 안 된다. 거기에 많이 주착돼 있어. 근데 살아보면 썰렁 안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막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도 갑자기 옆집 사람이 이사를 와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면 막 갑자기 어세오고 썰렁해져갖고 인사를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타가지고 내려올 때까지 괴로워. 쳐다봐야 될지 말해야 될지 통성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다 진리예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었어요. 경주에서 이제 시내에 24개 사립학교가 있는데 24개 사립학교 실장들 중에 여자가 나 혼자예요. 다 남자예요. 그러니까 협의회 모임을 가면 진짜 괴로워. 그래가지고 그냥 회장하거나 몇 마디 이렇게 하지 막 여자가 혼자 있으니까 그렇게 썰렁할 수가 없어.
근데 그때도 제가 공부를 할 때라 아이고 썰렁 묘한 썰렁이네. 참 썰렁도 진리다. 막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회의 다 마칠 때까지 하고 와. 기다릴 수 있어. 근데 막 썰렁하면 안 된다 이러면 진짜 나오고 싶다니까. 답답하고 막 말도 안 통하지 막. 그래가지고는 이제 썰렁하면 안 된다에 주착된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막 썰렁한 분위기를 못 견디거든. 썰렁하니까 막 싫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막 분위기 메이킹이라고 하면서 막 웃겨보려고 해. 예. 술자리에서도 막. 근데 어느 때는 잘 먹힐 때가 있어 그게. 근데 어느 때는 암만 웃겨보려고 해도 안 먹혀. 그럴 때는 그 술자리 하고 돌아와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에 나가네. 뭐 달라고 일어나가지고 그 분위기 메이킹이라고 까불다가 우세를 더 샀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막 다시는 막 그 자리에 안 간다고 하고 막 그래요. 남자들이 그런 경우 많죠. 분위기 바꿔보려고 하다가 더 썰렁해져 갖고 괴로워져. 그런데 진짜 썰렁도 진리가 맞더라고. 그 썰렁과 화합은 서로 바탕에 있기 때문에 화합 속에 썰렁이 있고 썰렁 속에 화합이 있지 둘이가 찢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무리 마음 공부해도요 갑자기 만나면 그냥 썰렁해요. 이게 진리구나. 그러니까 살만해요. 그 다음에 이제 희망 절망. 아까 이제 곤타오님도 이순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감동받은 부분이 뭐냐면은 이순신 장군이 암만 그래도 그렇지 23번을 싸워가지고 23번을 어떻게 이기나. 23번 정도 싸우면 그중에 한두 번은 져야 맞잖아. 근데 다 이겨버리네. 그런데 그렇게 이겨버릴 수 있는 파워가 어디서 나왔는가 보니까는 이 양반은 희망에 안 기대. 절대 우리 나라를 희망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자체가 없어. 그냥 희망에 기대지도 않고 절망도 다 진리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근데 이순신 삶은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절망이요. 한만 해도 알아주도 않고 선조 임금은 그렇게까지 공을 세워도 죽이려고만 하고 그냥 걸핏하면 죄목을 덮어 씌워가지고 그냥 백의종군 시키지 마. 진짜 절망이야 절망. 그런데도 절망을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23승을 해버리는 거야. 위대한 힘이죠 위대한 힘. 거기에서 그냥 나는 그 김훈 칼의 노래에 한 번도 희망에 기대지 않고 절망을 그대로 통과 해버렸다. 이 말에 제가 그냥 대감동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맞다. 원래 희망 절망이 없지. 경계 따라 희망 절망이 다 진리지.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는 이순신 장군 진짜 존경스럽고 공경심이 저절로 나오는 부분이 절망을 진리로 인정한 부분. 진짜 대단하죠. 여러분은 절망적인 인간이에요? 희망적인 인간이에요? 그렇다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고 뭐시 교도님은 왜 그렇게 무식이요? 무식? 우리 순타오님 기분 좋아 안 좋아? 무식하다고 뭐. 안 속네. 아이씨, 기분 나쁘다고 해야 강의가 되지. 진짜 우리는 유식해야만 되지 무식하다 소리 못 들어요. 원래는 어것만은 둘 다 진리입니다는 배워서 나오는 거지 당장 이제 훈련 끝나고 밖에 나갔는데 정말 왜 저렇게 무식하냐 이런 소리 들으면 금방 그 사람 때리고 싶어. 이야 진짜 원래는 어것만은 이것이 무식이구나. 그러니까 그냥 무능 완전히 능력이 없는 데서 전능이 나온다. 무지 아무것도 모를 때 무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만능 만지 다 알아버려. 어것만은 있어진 아니라. 그래서 무식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었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누가 형은경 왜 그렇게 무식해 그래도 아이고 내가 무식이요 모르겠더라고. 이렇게 막 자연스럽게 그게 받아들여지더라니까. 그전에는 뭐 학벌 가지고도 막 엄청난 열등감으로 싸우지 막
지식이 많니 정리 많이 배웠니 못 배웠니 막 왜? 이거 가지고 막 인생 피 터지게 싸워. 근데 진짜 유무식이 다 질리고 유무식이 없어 원래는. 그래서 진짜 3살 먹은 애기한테도 배우고 이렇게 3살 버릇 8까지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요새 저는 울산교당 안에 원광지역 아동센터가 있는데 그 아동센터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음공부 수업을 하는데 특히 5학년 6학년보다도 1, 2, 3, 4 저학년들하고 공부를 하고 오면 제가 그냥 완전히 진리를 더 깨갖고 나와. 선명해가지고 와. 왜냐하면 애들이 너무 순수하고 때 없이 그냥 막 받아들이고 막 활용을 하고 응용을 해버리니까 수업하고 나면 내가 더 그냥 밝아져 버려요. 아 그게 맞구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학년들은 일기 기재도 막 어찌나 사실적으로 그날 있었던 경계를 잘 찾는지 A4 용지 한 장을 주면 앞뒤로 다 채워버려 일기를. 오늘 누구하고 싸웠다 막 어쨌다 막 경계가 은혜다 막 경계만 알아차려도 막 나한테도 안 속고 얘한테도 안 속는다. 원래는 없건만은 둘 다 진리다. 대짜리 소짜리 유무짜리가 다 진리다 막. 1, 2, 3, 4학년들 일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얼마나 배울 게 많겠어요 애들한테.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면 같이 교육을 하는 직원들이 교육 이념이 그렇게 교법 정신으로 원리적으로 진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인성교육을 하는 이 마인드가 이념이 같이 공감이 돼야 되는데 그 직원들은 몰라 이 원리를. 그래갖고 나만 그냥 가서 나만 좋아가지고 오면 어디 말할 데도 없어. 그냥 답답해 죽겠어. 그래가지고는 나도 모르게 이제 막 감동에 젖어가지고 나오면 나도 모르게 말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래갖고 막 나도 모르게 막 센터장한테 아이고 오늘 유나 일기 좀 보라고 요 앞뒤로 빡빡하니 막 내용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유나 가요 백녀시 할 말이 없어. 막 그러면 그냥 또 자랑했다가 입 딱 다물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야 이거 교육자들이 같이 이치를 공부한다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다음에 남녀. 근데 이제 저 같은 스타일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은 완전히 형은교무는 외모는 여자예요. 그런데 하는 짓을 보면 터프해. 그래갖고 막 남자 성질이 불같이 많이 나오는 게 보이죠. 근데 남자도 외모는 남자예요. 근데 그냥 이 남자는 그냥 바느질도 잘하고 밥도 잘하고 청소도 잘해. 여자 같은 남자, 남자 같은 여자. 남녀가 내 속에 다 있죠. 둘 다가. 그런데 그냥 그걸 둘 다 진리로 안 보고 말이지 여자 일 막 완전히 규정져갖고 이거는 여자만. 이거는 완전히 남자만 막 이분법으로 쪼개가지고 막 어떤 남자는 여자가 하는 설거지 청소를 내가 왜 해야 되냐 막 이러고 부부싸움을 해놓고는 그래도 여자가 원체 소리가 높으니까 조금 달라져가지고 퇴근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거실에 청소기를 밀고 청소 좀 도와주다 흉내를 내다가는 그래도 이것은 마누라가 해야지. 그래갖고 마누라가 할 일을 또 반드시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싹 허들 못 이어 주착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이 와서 보면 꼭 나 할 것을 남겨놔. 천불이 나는 거예요. 아예 하지 마 남겨놓지를 말든가 막 이러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것은 남녀의 주착이 되고 여자가 할 일 남자가 해야 할 일이 주착이 돼가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새 저 젊은 남자들일수록 여자 하는 일을 안 한다? 밥 안 한다, 요리 안 한다, 청소 안 한다, 길게 못 가더라고. 다 해야 돼야 내성적 외향적. 그래서 형은교무는 완전히 터프해가지고 성향이 외향적. 절대 안 그래요. 저도 보면 그렇게 내성적일 때가 많아. 특히 언제 혼자 있을 때 말이 없어. 교무님 저는 내성적 그 사람 만나면 물고기 만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단정 못 지어.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은 내성적이요 외향적이요? 그래
장점, 단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싹 얻것만은 둘 다 질리다가 됐을 때 정신된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잡혔는가, 어디에 잡혀갖고 엉클어졌는가, 흐린가, 가린가 이것만 알면은 잡힌 거 틀어버리면은 정신 돌아오고. 이제 수양이에요. 수양은 안 적었냐? 수양이라 하면 안으로 자꾸 내 안으로.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거는 그 88 올림픽 때 나온 웃기는 예화인데 가만히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 그래서 할 뿐이요. 참새 부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참새가 산에서 짹짹거리는 새 이름을 그냥 참새라고 지었는갑다 이렇게 알았는데, 새로운 참다운 진리를 참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새가 짹짹거리면은 새로운 참된 진리가 짹짹거리구나. 인자 그렇게 들려. 그 뜻을 듣고 나니까 그 참새라 하는데 참새 부부가 길을 가다가 걸려가지고는 어떻게 눈이 빠져버렸대요. 눈알이 2개가.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얼른 주워서 눈에 끼었는데 잘못 끼어갖고 거꾸로 끼어버렸다. 그때부터 이제 내 안에 분별성 주착심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참새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막 끼워 맞춘 것 같지만 일리가 있죠. 그래서 안으로 그렇게 중요해요. 안으로 내 안에 분별성과 주착심을 얻것만은 없이 하며, 대종사님께서 여기서 없애라 이렇게 안 해버리고, 분별성과 주착심은 진리가 아니니까 쳐내라 이게 아니요. 얻것만은 분별성과 주착심이 진리요 없이 하며, 얻것만은 인정해라 진리로 이 말이요 없이는. 그 다음에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막 산란할 때 내가 나를 보면은 반드시 밖으로 나가는 마음이 있어. 근데 저도 보면은 그걸 나쁘다 좋다로 보지 아니하고, 산란하게 여자한테 주착된 남자는 굉장히 생각보다 산란해. 반대로 또 여자가 남자한테 주착돼도 아이고 산란하더만. 그래서 끌리지 아니하여 뚜렷하고 흐리거나 가리거나 엉클어지지 아닌 뚜렷하고 고요한 내 정신을 양성, 길을 양, 이룰 성. 그러니까 막 그 자리를 얻것만은 둘 다 진리다 이것을 막 자꾸 길러내고 키워, 막 대소유물을 키워. 이것이 수양이에요. 이것이 됐을 때 사리연구, 작업취사, 대자리, 소자리, 유무자리 이것이 딱 이제 밝아지면서 먹혀 들어가. 이것이 기본으로 안 떨어지면은 공부가 절대 안 깊어져. 그래서 이것에 토가 떨어져야 돼.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걸 해주면 왜 좋아하냐니까, 자기들도 교육을 받을 때 모범생이어라, 공부 잘해라, 착해라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선생이 돼가지고 애들한테 공부 좀 해라, 바르게 살라, 예의 바르라, 모범생이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왜 이렇게 부작용이 많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둘 다 진리를 갖춰주니까 다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생님 한 분 소득 발표 기재 적어놓은 거 보니까 세상에 내가 교육 좀 해결해 보려고 그 수많은 책을 읽어봤어도 그 어디에도 원래는 없건만은 둘 다 진리다 이 소리는 없었다 이렇게 소득 기재에 써냈어요. 근데 이어서 처음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이 둘 다 진리다 알고 나니까 살겠다고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교사 직무연수가 요거는 반응이 없지만 인기요 인기. 감사합니다.